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첫 번째 순서를 맡은 AWS에서 테크니컬 에반젤리스트를 일하고 있는 윤석찬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유저그룹 그 멤버들이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 오늘 발표할 주제가 여기 옆에 그 딥러닝 워크샵에서 하는 주제들이 그 여기 다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인공지능 관련한 서비스들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제 세션 다음에도 이제 인공지능 관련한 신규 서비스에 대한 발표가 있는데, 우선 제가 약간 이제 AWS에서 나오는 이제 신규 서비스들을 먼저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그 리인벤트라고 하는 행사를 좀 아까 준희님이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뭐 이런 행사예요. 이제 AWS가 이제 매년 새로운 서비스를 매년 뭐 1000여 개 이상씩 신규 기능이랑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런 서비스를 좀 모아서 이렇게 좀 한꺼번에 이제 내고, 그다음에 그거를 통해 가지고 내년, 그러니까 이제 2017년 말이니까 2018년도에 어떤 이제 클라우드의 어떤 기술 변화가 있을지를 좀 미리 예고해 주는 그런 종류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전 세계 많은 개발자들이 참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많은 세션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고요. 아까 이제 준희님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 좀 관심 있으시면 준비를 미리 하셔갖고 클라우드의 좀 변화, 2019년도 변화를 보려면 좀 2018년 그 이벤트를 좀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막 이벤트나 막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원래 저희 그 지난해 리인벤트에서는 이제 500명이 넘는 우리 저희 고객들, 한국 고객들이 참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키노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통역도 지원을 해요. 직접 가시면.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쉽게 좀 컨텐츠를 접근할 수 있게 하게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 국내 고객사들 중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넥슨이라든지 푸기라든지 이런 회사들 발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 유저그룹 멤버들도 좀 할인을 받아서 참가를 했었습니다. 리인벤트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이 이제 기조연설이죠. 기조연설 발표를 저희 이제 CEO랑 이제 저희 CTO랑 이런 분들이 이제 하시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원래는 이제 앤디 제시 CEO 발표에 주요 서비스들에 대한 어나운스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봤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그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해서 기계학습, 머신러닝 쪽 영역의 발표들도 이제 그날 집중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빅데이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도가 됐고,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시고, 또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제 인공지능에 관련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제 AWS가 어떻게 포지션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발표들이 많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AWS에서 머신러닝 관련한 서비스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조금씩은 이제 제공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플랫폼으로서 제공해 주는 거는 조금 아마 재작년부터 해서 작년 이렇게 좀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2014년도에 아마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론칭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간단한 데이터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서비스였는데, 여기에 이제 더해가지고 2016년도에 저희가 이제 뭐 아마존 레커니션이라든지 폴리라든지 렉스라든지 이런 서비스랑, 그다음에 이 밑에 단에 프레임워크 단에 이제 뭐 딥러닝을 할 수 있는 AMI들, 그러니까 EC2 인스턴스에다가 그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쓸 수 있는 그런 AMI랑, 그다음에 이제 GPU 인스턴스 이런 거를 이제 제공을 해드렸는데, 이제 더 많은 고객들이 이제 그 인공지능 관련한 기술도 더 많이 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이게 원래까지 발표된 모든 내역을 다 이제 플랫폼화 시켜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가급적이면 이 밑에 딥러닝 쪽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고급 개발자들을 위한 그런 내용이어서 조금 줄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쉽게 딥러닝 뭐 모델 학습이나 아니면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할 수 있는 플랫폼 영역이랑,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같은 걸 만들 때 뭐 모바일 앱이든지 웹사이트든지 간에 이런 거 만드실 때 필요한 그런 좀 AI 서비스들,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AI 서비스 중에 몇 개는 이제 그 다음 세션에서도 랭귀지 관련한 세션 그 서비스들을 얘기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 정도만 커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 딥러닝을 할 수 있는 아주 밑단, 그러니까 이제 고급 뭐 연구자들 딥러닝을 배워서 지금 하시는 분들을 위한 프레임워크들은 이제 저희가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GPU 인스턴스라고 하는 그 엔비디아 GPU 카드가 꽂혀 있는 그 EC2 인스턴스 타입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여기에 이제 다양한 딥러닝 프레임워크들, 그러니까 뭐 텐서플로우라든지 아니면은 뭐 카페라든지 MXNet이라든지 파이토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AMI 파일, 이게 다 설치되어 있어서 바로 띄울 수 있는 그런 AMI들, 그리고 이제 AWS가 특별하게 이제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이 있어요. 뭐 MXNet이라든지 글루온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런 그 아주 밑단부터 데이터와 모델을 만들어서 학습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지금 고객들이 이 AWS를 이용해서 이미 머신러닝, 뭐 딥러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이 로고에 있는 기업들은 이미 이제 아마존 EC2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딥러닝이나 아니면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이미 서비스를 론칭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회사들이 여전히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죠. 뭐 딥러닝을 모델을 만들고 그다음에 테스트를 하고 다시 또 이제 그거를 모델 튜닝을 하고 다시 배포하고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플랫폼 단의 서비스들이 좀 필요하다는 고객들 니즈가 굉장히 많고 개발자들도 그런 니즈가 많습니다. 사실 이제 기계학습을 하게 되면 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머신러닝이나 이런 부분에 일반적으로 이제 아마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텐데, 되게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먼저 모아서 그다음에 이제 이 내가 원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을 선택하죠. 요즘에는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들이 많아졌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얼굴을 인식한다거나 아니면 객체를 인식한다거나 이미지를 인식한다거나 이런 이제 알고리즘들이 이미 잘 만들어진 알고리즘이 이미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내 데이터에 넣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혹시 뭐 CCTV 뭐 이런 걸 이미지를 분석하는 그런 회사가 있으시다면 뭐 예를 들어 도둑놈 얼굴만 찾는다 이런 이제 이런 어떤 문제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도둑처럼 생긴 사람을 찾겠다 뭐 이런 이제 그런 걸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계속 이제 해보고 근데 이제 도둑이 아닌 사람인 것 같은데 이제 계속 찾는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모델을 튜닝을 해가지고 좀 더 험상궂은 사람도 찾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모델 튜닝을 계속 하고, 그래서 이제 적합한 어느 정도 모델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델을 배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CCTV에서 계속 들어오는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그 어떤 특정 그 배포 서비스에서 API로 이미지 프레임들을 계속 찾아가지고 진짜 도둑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데이터를 모델을 선택한 다음에 훈련을 하고 계속 그거를 옵티마이징 해갖고 제일 최적의 모델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실제로 서비스단에서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단계가 복잡하게 쭉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모델을 튜닝하는 단계에서는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계속 학습을 해갖고 좋은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려면은 예를 들어서 뭐 모델 선택부터 해서 학습, 그다음에 서비스까지 이거를 다 플랫폼이 달라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기가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가 만든 서비스가 아마존 세이즈메이커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되게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만드는 서비스들이 이런 고객들의 좀 약간 저희가 흔히 말해서 이제 무거운 짐이라고 해요. 헤비 리프팅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하는 것들을 좀 AWS가 대신 해주고, 이제 가급적이면 개발자들은 그 기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주로 AWS가 만드는 서비스의 목적인데, 세이즈메이커도 딱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의 모델을 처음에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를 튜닝을 하고 그다음에 배포해서 서비스하는 데까지 각각의 그 영역의 그 서비스들을 다 매니지 서비스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필요한 기능들만 그때그때 사용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예전에 만약에 여기 이제 저희가 모델을 이제 갖고 와서 트레이닝을 할 때 저희가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걸 많이 써요. 이제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거를 이제 해서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주피터 노트북을 하나 띄워보겠다라고 생각하면 기존에 우리가 방법은 EC2에다가 딥러닝 AMI 설치해갖고 인스턴스 띄우고 주피터 노트북을 또 서비스를 넣고 뭐 SSH 터널링을 하고 그다음에 접속해서
계속 이제 반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예제 코드 복사해 갖고 또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세이지메이커에서는 그냥 주피터 노트북 인스턴스 요청하고 바로 열기만 하면 바로 기존에 이렇게 제공해드리는 모델이 한 10가지 정도 있는데 그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각각의 딥러닝 기본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그 알고리즘들이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필요하면 이제 본인들 알고리즘을 넣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엔 앞으로 딥러닝 문제를 푸는 데 있어 갖고 굉장히 많은 그 모델들이 이렇게 제공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굳이 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선택을 해갖고 계속 튜닝을 하면 되니까 미리 훈련된 모델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알고리즘을 좀 살펴보면 예를 들어 머신 트랜스레이션, 그러니까 기계 번역이죠. 뭐 요즘 지금 구글이나 아니면은 뭐 지금 아마존 웹 서비스도 저희가 이번에 기계학 그 번역 서비스를 론칭을 했는데, 예를 들어 간단한 번역 서비스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런 알고리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시간 단위로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한 그 분석을 하는 알고리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내가 원하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이제 모델을 선택해서 이제 해볼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게 어떻게 구동되는지 데모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제 노트북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간단하게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델을 계속 그 갖고 와가지고 훈련하는 법, 그리고 이제 모델이 잘 훈련이 됐으면 그거를 이제 엔드포인트로 만들어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 그 모델 생성과 훈련과 서비스까지 이제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노트북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그 모델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T2 미디엄이나 M4나 P2나 이렇게 각각의 좀 레벨에 따라서 그래서 간단하게 뭐 간단한 걸 테스트해 볼 때는 T2 미디엄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제 모델을 만들 수 있거든요. 만약에 GPU까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GPU P2 인스턴스 정도를 띄워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그 인스턴스를 만들면 바로 이런 식으로 바로 주피터 노트북으로 바로 가게 돼요. 예. 그래서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이 모델들을 이제 보고 그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공부를 하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델 관련한 예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MXNet 관련한 것도 있고 텐서플로우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뭐 많이 사용하는 그 예제 중에 MNIST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손글씨 뭐 1, 2, 3, 4, 5, 6, 7, 8, 9를 내가 손으로 썼을 때 그걸 이제 숫자를 인식해주는 그런 그 간단한 이제 트레이닝 모델인데,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예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파이썬 코드들이 있고 그 파이썬들을 이제 실행을 해서 MNIST 모델을 이제 여기서 바로 실행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려면 원래는 세이지메이커가 없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복잡한 EC2 인스턴스를 만들어가고 복잡하게 해서 다 설치를 한 다음에 뭐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끝났으면은 이거를 이제 모델을 계속 학습하는, 그다음 훈련을 계속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델을 작업에 걸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서비스가 만들어지면은 그걸 이제 엔드포인트를 구성해 가지고 실제로 서비스를 배포를 하면 그 간단한 API 뭐 엔드포인트가 떨어져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모델에 대한 값을 넣었을 때 그거에 대한 응답, 예를 들어서 뭐 아까 CCTV 이미지를 올렸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도둑인지 아닌지를 뭐 이렇게 알려주는 응답 코드를 준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기서 그 모델 학습된 거를 바로 배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냥 원스톱으로 그냥 모델 데이터부터 모델 학습 배포까지 바로 다 되는 거죠. 우리가 따로 그걸 이제 뭐 API 서비스를 만들어 API 게이트 열어가지고 또 만들고 이럴 필요가 없고 그냥 이제 원스톱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서비스는 되게 서비스 런칭하기 전에 이미 고객들이 다 테스트를 해보고 런칭을 해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이 세이지메이커를 테스트했던 인투이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인투이트라는 회사는 실제로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걸 분석해 갖고 자기네 그 서비스에 이제 녹여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이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뭐
기존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마존 EMR이나 스팍에 있는 데이터들을 데이터들을 적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세이지메이커를 통해서 해봤더니 굉장히 잘 되더라. 뭐 이런 이제 피드백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거 굉장히 이렇게 눈에 딱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개발자들이 조금 더 손쉽게 빠르게 좀 데모 프로타입이나 이미지 기반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딥렌즈라고 하는 기기인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여기 12층에서 옆방에서 하고 있는 워크샵이 이게 딥렌즈를 저희가 리메트 가서 몇 대를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직접 이렇게 워크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워크샵을 못 하고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실제로 인텔에서 만든 아톰 디바이스에다가 우리가 만든 모델을 실제로 탑재를 해가지고 그 모델이 실제로 돌아가게끔 해주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세이즈메이커에서 간단하게 이미지 기반 또는 비디오 기반 뭔가를 모델 트레이닝 했으면 그거를 바로 이제 딥렌즈에 심어서 이게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바로 구동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빠르게 할 수 있고요. 이 딥렌즈라고 하는 기계는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4월 달에 출시 예정이고 지금 아마존에서 예약 구매를 하고 있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를 하셔도 되고 여기 카메라가 달려 있고 그다음에 아톰 프로세스에 실제로 이제 그 메모리나 CPU가 다 들어 있는 그런 기기고 여기에 이제 모델들을 이제 배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딥렌즈 같은 디바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아마존에서는 그린글래스라고 하는 IoT 운영 체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 체제에다가 머신러닝 인프런스를 할 수 있는 거를 탑재를 해가지고 실제로 배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톰 디바이스의 밑에 이제 코어는 실제로 AWS 그린글래스라고 하는 OS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잠깐 이제 먼저 콘솔에 가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AWS 콘솔에 가시면 딥렌즈 기기는 없지만 어떻게 돌아가는지 할 수는 있어요. 그냥 먼저 디바이스를 먼저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디바이스 등록은 그냥 이름 적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현재 모든 AWS 서비스는 이제 IAM이라고 하는 이제 보안 인증 권한 확인을 통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딥렌즈 권한만 이 딥렌즈에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딥렌즈 서비스 롤이랑 뭐 그룹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퍼미션을 먼저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서비스마다 이렇게 퍼미션을 세분하게 해서 줘서 보안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각각 그 롤들을 먼저 다 넣고 그다음에 이제 그 딥렌즈에 설치할 그 인증서, 그 디바이스를 인증할 수 있는 인증서를 먼저 다운로드를 받아요. 네, 그래서 다운로드 받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딥렌즈에다가 보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통신을 이렇게 서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설치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디바이스는 선택을 해가지고 설치가 된 거고요. 이제는 이제 디바이스의 버튼을 켜가지고 이제 여기 등록한 디바이스에 있는 거를 이제 인증서를 보내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연결하는 작업을 이제 할 겁니다. 지금 이제 디바이스는 보시면은 디바이스가 지금 인 프로그레스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디바이스를 그냥 콘솔에 넣기만 했고 실제로는 디바이스를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연결할 때는 이제 디바이스를 이렇게 켜요. 디바이스에 직접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우리가 IoT 기기 같은 걸 할 때는 디바이스에 있는 와이파이에서 실제로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먼저 세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디바이스를 켜고 이제 그 디바이스에 있는 와이파이에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디바이스에는 이제 웹 기반 콘솔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웹 기반 콘솔에 이제 접근을 합니다. 192.168 뭐 0.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로컬에다가 이제 접속을 하고 지금 이제 현재 있는 와이파이에다가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면은 이제 기존 이 현재 그 IoT 디바이스 딥렌즈 디바이스가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이제 다운로드 받았던 그 서티피케이트를 이제 인스톨 해야 되는데 먼저는 이제 리부팅을 하면 이제 인터넷이 또 연결되고 그다음에 이제 서티피케이트를 이렇게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인증서 딥렌즈 디바이스를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사용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든 그 모델을 실제로 이제 딥렌즈에 배포하는 단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뭐 얼굴 인식하는 거, 그다음에 객체 사물 인식하는 거, 뭐 이미 이제 약간 샘플 코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샘플 대인 것들을 배포를 할 건데
저희가 할 거는 이제 오브젝트 배포, 그러니까 사물을 인식하는 이제 그걸 이제 배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페이스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사물을 배포하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모델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선택해 갖고 기존에 있는 모델을 이제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기존에 외부에 있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제 모델들을 트레이닝된 모델들을 갖고 와서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외부에 있는 거를 갖고 오시려면 여기다가 해서 이제 넣으시면 되고요. 임포팅 하시면 되고요, 모델을. 네. 자, 그래서 모델 생성을 하죠. 여기 지금 네. 여기에 저희가 이제 람다 코드를 같이 넣어서 이제 배포를 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그 모델 트레이닝 할 때. 그래서 이제 람다 함수를 같이 넣어서 이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핫도그만 딱 찾아내는 그런 모델도 있고, 보시면은 그다음에 이제 객체를 찾아서 하는 모델도 있고, 사람 얼굴을 찾아서 하는 모델도 있고, 네,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오브젝트 모델을 해서 배포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디플로이를 하시면 아까 이제 등록한 타겟 디바이스가 있고, 그 타겟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추가를 해서 디플로이를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딥렌즈 오브젝트 디텍션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제 배포를 하게 되죠. 그럼 이제 디플로이를 누르면 이제 이 딥렌즈 기기로 이제 바로 디플로이가 됩니다. 딥렌즈 이미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약간 끊었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녹색으로 되면 이제 딥렌즈가 배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딥렌즈에서는 이제 카메라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카메라에 있는 것들에 그거를 이제 딱 인식을 하면 지금 배포된 그 얼굴 인식이랑 객체 인식 이미 모델이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엠팩 플레이어로 플레이가 되는 것들에서 바로 이제 JPEG 파일로 이렇게 떨궈주는 그런 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딥렌즈 기기인데요. 네. 보면 이제 뒤에 마우스나 키보드를 꽂을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로 이제 연결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고 카메라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 안에 이제 우분투 OS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까 이제 얼굴 인식이랑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인식에 대한 그 모델이 이미 배포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플레이 되는 동안에 이제 이것들을 객체를 이제 보고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이제 물병이 이게 좀 컴퓨터가 느려서 좀 플레이가 좀 느린 것 같은데, 네. 네. 이 딥렌즈가 느린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찾아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델들을 이제 계속해서 바로바로 배포해갖고 또 테스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약간의 토이 그 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프레임워크 단이랑 플랫폼 단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조금 더 많이 말씀드리려고 싶어 했던 거는 이제 AI 기반의 스마트 앱 개발자를 위한 API 서비스거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 2016년도에 관련한 서비스를 많이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 레코그니션이라고 해서 아까 이제 딥렌즈에 보시면 뭔가 이렇게 안에 이미지에 들어있는 것들, 프레임들에 있는 것들 찾아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객체 장면이라든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웃고 있는지, 행복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랑, 그 다음에 이제 음성 합성 서비스, 그러니까 TTS죠. 그러니까 텍스트를 넣어주면 그거를 이제 음성으로 바꿔주는, MP3 파일로 바꿔주는 폴리라고 하는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그 챗봇을 만들 수 있는 아마존 렉스라는 서비스, 이 세 가지가 2016년도에 이미 런칭을 저희가 했었던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 폴리는 이제 한국어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11월 달에 저희가 한국 여성 음성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요 이제 폴리나 렉스나 이런 서비스는 이제 뒤에 그 세션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아마존 레코그니션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미지만 가능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만든 그 새로 런칭한 서비스는 이제 비디오도 이제 가능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콘솔에 가시면 여러분들도 지금도 해보실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미지를 올리면 안에 들어있는 객체랑 정보들을 확인하고 또는 얼굴이 있으면 얼굴 그리고 이 사람이 몇 살인지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웃고 있는지 행복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콘솔로 보여드리지만 실제로 이렇게 API로 호출을 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기존에 여러분들 뭐 모바일 앱이나 웹앱에서 바로 API 호출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바로 쓸 수가 있게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유명 인사 얼굴 인식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 제프 베조스 또 이제 바로 인식이 되죠. 제프. 네. 조금 제가 늘 잘 드는 예가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도 레코니션 인식을 할까? 네, 잘 인식을 합니다. 네, 네,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얼굴 비교가 또 가능해요. 이 얼굴이 뭐 어떤 사람하고 이 얼굴 같은지 안 같은지 이런 것도 비교 가능하고요. 제가 보시면 이제 이 어린이 얼굴이 이제 이 3명 안에 몇 퍼센트 누구랑 몇 프로로 매칭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해요. 네. 지금 이제 비디오 레코니션 기능은 이제 이번에 저희가 런칭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한국어 콘솔에 없어갖고 영문 콘솔에서 보시면 비디오 어널리시스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먼저 비디오를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프레임을 잘라가지고 그 안에 뭐 어떤 기능이 어떤 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제프 베조스랑 버너고에스 박사님이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 그 비디오인데요. 여기 보시면 두 명이 있는 거죠. 제프 베조스랑 버너고에스 2명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있고, 뭐 오디언스가 있고, 뭐 청중이 있고, 말을 하고 있고, 의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수염이 있다 이런 정보를 이렇게 바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프레임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몇 초에 어떤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걸 다 JSON 파일로 만들어주고 그걸 다운로드 받아갖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잠깐 좀 예를 들어 보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까 제가 CCTV를 예를 들었지만 어떤 CCTV에서 사람이 몇 명이 내렸고 이 사람들의 궤적이 어떻게 되는지 네,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왜냐하면 이제 영상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거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 이렇게 라이브 스트림으로 오는데 누가 이제 그 어떤 사람인지 뭐 보시면 이제 띵동 하고 누르는 이제 사람이 누군지 바로 예, 매칭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무슨 컨텐츠인지 예를 들어서 파티를 하고 있구나, 풍선도 있고, 애들이 지금 뭐 선물을 열어보고 있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컨텍스트를 바로 다 이제 분석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어떤 동영상을 받았을 때 그 동영상에 어떤 태그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없더라도 우리가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레코니션 비디오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아까 이제 초인종 누르러 이제 온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눈앞에 왔을 때 누가 왔는지를 확인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든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아마 여러분들 서비스를 만들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서비스를 만들려면 어떤 기능이 필요해.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약간 생각을 해보실 텐데 뭐 방문자가 초인종을 눌렀을 때 사진을 찍고 그걸 누군지 확인을 한 다음에 또는 뭐 비디오로 이제 스트림이 되고 있다고 하면 그 비디오 스트림을 한 다음에 누군한테 이제 말로 어서 오세요 문 열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치면 그런 것들을 위한 서비스들이 이미 이제 AWS에 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조합만 하면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계략도인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비디오로 뭐 예를 들어 비디오 스트리밍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미지로 들어올 수도 있고 할 텐데 그게 이제 업로드가 되면 그거를 이제 람다 서비스가 이제 인식을 한 다음에 그걸 레코니션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비디오든 이미지든 인식을 해가지고 거기에 인 사람들의 정보를 이제 다시 그 초인종한테 보내고 그 초인종이 이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이런 걸 이제 폴리한테 물어보고 그걸 이제 MP3 파일을 받으면 뭐 아빠 어서 오세요 아니면 어서 오세요 생일 파티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기에 이제 만약에 지금 한국어 지원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뭐 아마존 트랜스레이트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트랜스크라이브는 저희가 이제 음성 인식을 하는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 누군데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이러면 이제 이걸 인식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어떤 서비스를 다 조합을 해가지고 이런 종류의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조금 남은 한 5분 정도는 제가 그 아마존에서 진행되고 있는 좀 서비스들인데
AWS랑 연관이 돼 있는 서비스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게 알렉사 기반 음성 인식 생태계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마 음성 비서들이 한국에 서비스가 많잖아요. 이제 근데 현재 그 아마존에서 만드는 에코라고 하는 디바이스 그리고 이제 이 에코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음성 인식 서비스들을 이제 활용해 가지고 알렉사가 포함되어 있는 기기들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기기들이 지금 현재 공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에코나 뭐 이런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뭐 장난감, 뭐 스피커, 가전기기 이런 데에 지금 다 알렉사 서비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에코를 만들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음성 기반 서비스가 잘 될까? 이렇게 많이 약간 의문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아마 그런 거에 의문 갖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그 음성 비서, AI 비서 스피커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들 이제 뛰어드는 형국이고 실제로도 이제 뭐 수천만 대가 넘는 기기가 만들어져 있고 그 고객들도 5배 이상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성 인식 기반 서비스를 만들려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알렉사 보이스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하드웨어 기기를 만드시는 분들을 위한 API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렉사 스킬 킷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서비스를 알렉사 기능에 탑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도미노 피자를 주문한다거나 아니면 캐피탈원에서 뭐 신용카드를 조회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IoT 기기들,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의 스마트 띵스 같은 걸 컨트롤하는 거, 뭐 불을 끄고 켜고 하는 것들도 스킬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게임 같은 것도 만들어서 게임 스킬 같은 것도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보이스 서비스는 실제로 이제 기기 같은 걸 만들 때 여러분들 쓰는 건데 뭐 이게 이제 어떤 분이 만든 굉장히 좀 뭐라 할까요? 좀 재미있는 기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Alexa, what's the weather? Currently, in Cambridge, it's 45 degrees with showers. Tonight, you can look for rainy weather with a low of 43 degrees. 네, 이게 이제 여러 장난감 있나 봐요 미국에. 그래서 뭐 이렇게 말을 이렇게 꽂고 하는 이제 그런 물고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뭐 라즈베리 파이 같은 거를 연결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집에 그냥 그런 놀고 있는 그런 IoT 디바이스가 있으면 AWS 킷을 그냥 다운로드 받아갖고 리눅스에 설치만 하면 뭐 놀고 있는 스피커랑 연결만 하면은 간단하게 에코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기존에는 주로 뭐랄까요, 이제 집에서 사용을 했죠. 뭐 거실에 두거나 아니면은 요즘에 기기가 늘어나가지고 뭐 자동차에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는 이제 뭐 안방에 침대를 옆에다 놓고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많은 고객들이 이런 요청을 한 거죠. 이거를 회사에다 갖다 놓고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회의실 같은 데다가 이제 회의실 컨트롤하는 거 오늘 지금 좀 더운데 야 에어컨 좀 틀어줘라고 한다든가 미팅을 좀 시작을 해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서비스를 해보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계속 저희한테 요구를 하셔가지고 특히 이제 AWS는 이제 기업용 서비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업무를 위한 음성 기반 서비스를 저희가 이번에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알렉사 포 비즈니스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여기에 이제 그 기기를 회사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알렉사 기기를 관리하고 컴포넌스 룸이나 사용자 등록을 하고 또는 이제 우리 회사에서만 쓰는 스킬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보여드릴게요. Alexa keeps you up to date on current events. Alexa, what's my flash briefing? Here's your flash briefing from the Business Review, management tip of the day. And on top of your schedule. Alexa, remind me to pick up the kids at 5 p.m. today. But what if Alexa could help you work more efficiently and be more productive? Introducing Alexa for Business. Now, Alexa can be your intelligent assistant wherever you go. Alexa can help you work from the comfort of your home. Alexa, when's my first meeting today? Your first meeting is one-on-one with Morgan at 8 a.m. Alexa, join the meeting. Okay. Hi, it's Angela. And help you in the office. Alexa can schedule a meeting. Alexa, schedule a meeting on Thursday with the sales team at 2 p.m. That's sales meeting on Thursday, October 26th at 2 p.m., right? Yes. Okay, I've added that. And even book a conference room. Alexa, ask the office who booked this room. This room is booked by Allison. Room 누가 114 이제 next 예약을 door 했네요, is 이제. available. Should I book it?
Yes. Alexa saves time and hassle by starting meetings effortlessly.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걸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필요한 어떤 그 기능들을 지금도 이제 콘솔에 가면 사용해 보실 수 있어요. 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만약에 알렉사를 뭐 요즘에 한 몇십 불 안 하거든요. 한 30불만 하면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에코 닥 같은 경우에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설치를 만약에 회사에 뭐 사무실에다가 설치를 하겠다 그러면 보시면 이제 그 간단한 그 설치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통해 가지고 이제 등록을 일단은 디바이스 등록을 합니다. 여기는 지금 디바이스 등록을 안 해놨는데 그다음에 이제 룸을 이제 세팅을 해요. 회의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작은 회사는 한두 개밖에 없을 거고 많은 회사는 뭐 10개 이상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회의실을 세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회의실에 디바이스를 이렇게 매핑을 해놓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 회의실마다 필요한 어떤 스킬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회사 사용자들을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회의실을 관리용만 쓰면은 사용자 등록 안 해도 되고 만약에 내가 그 기존의 멤버를 등록하고 싶다. 기존에 내가 집에서 만약에 에코를 쓰고 있었으면 그 사람을 바로 등록을 해가지고 회사에서 바로 쓸 수도 있어요. 아까 이제 집하고 회사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게 하는 것처럼요. 네,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회사에서 필요한 어떤 그 스킬만 따로 모아가지고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한국어 뉴스를 지원해주는 스킬이거든요. 뭐 연합뉴스나 YTN이나 조선일보 같은 경우 지금 스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뭐 회사에서 도미노 피자를 자주 시켜 먹는다 이러면 이제 도미노 피자 스킬을 넣어서 할 수도 있고 프라이빗 스킬이라고 하는 걸 따로 만들어서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컨퍼런스 룸 되게 많은 회사들이 컨퍼런스 솔루션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뭐 폴리콘이라든지 이런 컨퍼런스 서비스를 쓰거나 아니면 기존에 뭐 그 구글 앱스나 오피스 365나 이런 그 거랑 일정 연결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끝나고 좀 하겠습니다. 기기 셋업 같은 것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원래. 예. 굉장히 많죠. 예.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이걸 다 켜면은 이제 아까 제가 딥렌즈 그 기기 세팅하는 것처럼 각각에 다 와이파이가 켜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와이파이를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모든 기기에 한꺼번에 이제 셋업을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예, 단넷으로 만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셋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제 와이파이들이 쫙 나오죠. 그러면 그걸 다 선택을 한 다음에 바로 하면은 바로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프라이빗 스킬이라는 게 있어서 회사에서 만약에 필요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AWS를 쓰고 있는데 AWS 관리하는 프로그램 하나 짜가지고 스킬 하나 만들어갖고 여기 올려놓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인스턴스 켜고 끄고 이런 거를 그냥 회사에서 앉아서 옆에 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현재 지금 그 알렉사 포 비즈니스 쓰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희가 서비스는 지난 연말에 런칭을 했지만 이미 그 GA가 돼가지고 누구나 쓸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기존의 많은 고객들이 이미 그 오피스 위워크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코워킹 스페이스죠. 여기도 쓰고 있고 캐피탈 원 같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도 뭐 비즈니스 통계나 이런 것들을 접근하는 데 사용을 하고 아니면 뭐 화상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혹시 기업용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굉장히 그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세일즈포스라든지 한국에서는 좀 안 쓰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는데 뭐 컨커라든지 이런 회사들 굉장히 뭐 비용 정산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는 서비스, 서스 서비스들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사스 서비스를 갖고 있고 기업용 서비스를 쓰고 있으면 이런 그 기업용 솔루션 시장에도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알렉사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한국에 런칭이 안 돼 있어요. 한국어 출시도 안 돼 있고 기기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게 뭐 가시성이 높지 않다. 내가 이게 당장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게 좀 높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기존에 여러분들이 어떤 갖고 있는 서비스를 해외로 만약에 보내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뭐 간단한 디바이스 같은 거를 만들고 있는데 좀 뭔가 팔로가 좀 부족하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알렉사 서비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까 제가 제가 예를 들어드렸는데 게임도 최근에 이런 스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게임 개발 회사들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알렉사 포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쓰는 뭐 사내 환경에서 사실 뭐 이제 한국어가 안 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별로 어려운 그 영어는 아니잖아요. 뭐 약간 뭐 외국어 환경에 노출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이런 그 환경에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비즈니스 솔루션을 이제 알렉사 플랫폼에 올리는 것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수메리안이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이거는 뭐냐면 그 VR, AR을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 만든다고 하면 되게 어떻게 만드냐면은 굉장히 좀 높은 사양을 갖고 있는 컴퓨터에서 어느 정도 이제 계속 개발을 하고 개발 툴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개발을 하고 그걸 렌더링을 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배포하게 되는데 되게 이제 어떤 회사 뭐 게임이나 VR, AR 게임을 만드는 회사나 이런 회사들은 조금 뭐 그런 개발자들 갖고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이제 기본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되게 그런 개발자들 없는 데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 수메리안의 가장 특징적인 어떤 그 유즈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 사내에서 교육 자료 같은 걸 만들 때 그럴 때 이제 VR, AR을 써갖고 만들고 싶은데 뭐 마땅한 리소스가 없는 거죠. 아니면 아웃소싱 주기도 애매하고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이 뒤에 있는 IDE가 있는데 이게 웹브라우저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그냥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가지고 수메리안 사이트에 접속을 해갖고 VR, AR 서비스로 이제 접근을 하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바로 이제 렌더링도 바로 클라우드에서 렌더링이 돼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기기를 렌더링을 해가지고 필요한 자원들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런 VR, AR 서비스로 이렇게 바로 런칭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회사에 VR, AR 관련한 개발자가 없더라도 간단하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이제 My name is Christine. I'm a Sumerian host. Amazon Sumerian lets you create and run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이런 식으로 이제 applications. 버추얼 리얼리티 뭐 트레이닝 자원이나 이런 걸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수메리안 호스트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음성으로 이렇게 텍스트를 넣었을 때 음성으로 처리해 주는 거죠. 네. You can easily create a digital character like me. You can choose my appearance, voice, language, and you can define.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수메리안 같은 걸 사용하시면은 아까 폴리가 한국어 지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폴리랑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어 음성으로 이렇게 내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그런 교육 자료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뭐 좀 많이 제가 시간을 조금 써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별로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AWS 클라우드 플랫폼도 굉장히 서비스가 많잖아요. 지금 거의 저희가 100여 개에 가까운 서비스가 있는데 기존의 컴퓨팅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어널리틱스라든지 뭐 보안 관련한 서비스 이런 서비스랑 머신러닝 플랫폼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뭐 기능들 또는 인공지능 관련한 기능들 이런 걸 바로 이제 약간 빌딩 블록화해서 런칭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마 제가 보기엔 좀 본격적으로 많은 서비스를 저희가 런칭을 했지만 이제 아마 내년에도 또 많이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또 많이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한국어 관련 지원한 피드백들도 많이 주시면 아직까지는 이제 서비스가 런칭한 지 얼마 안 돼서 주로 이제 영어랑 그다음에 서구 언어들 위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사실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큰 시장을 위해서 계속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좀 런칭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피드백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깐 쉬는 동안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